국방뉴스의 지난 1년을 결산하며 올해의 국방안보 8대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첨단 군의 모습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 기자, 먼저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올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용산 시대를 활짝 연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0일이었죠. 영시를 기해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마련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상황실에는 윤 대통령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요, 먼저 당시 서욱 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해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당부했던 윤 대통령의 뜻,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지 좀 본격적인 논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국방 현안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건데요. 국방부는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등 감시 정찰 능력을 확충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무인 복합 체계, 아미타이거 여단 전투단과 같은 군별 시범부대를 전군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군 간부들의 활동비와 수당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봉급 인상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올 한 해는 다양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도 더욱 강력해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이 도발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좀 바빴는데요. 무려 올해 60회가 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죠. 그래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간의 공조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먼저 미국은 지난 9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양국의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거죠. 네, 실제로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핵미사일 도발을 140여 회 넘게 했다는 자료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는 10년 동안 146차례의 146차례의 핵미사일 활동을 감행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 이후 38년 동안 식별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모두 183차례로 미사일 건수는 이 중에서 176건, 또 발사량은 434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김정은 시기에만 약 한 80%가 집중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김정은 집권기에 핵미사일 활동 건수는 146차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고, 이 중에 미사일 발사량이 약 360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올해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잦았던 탓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도 예전보다 많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공군의 F-35A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엘리펀트 훈련은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작전 단계까지 지상에서 활주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9월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항모 강습단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서 한미 해군의 우호 증진 활동과 연합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11월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공동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렇게 6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이 지난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국제사회가 통일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자리를 함께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상 들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참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한 해로 좀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바로 이제 K방산 얘기인데요. 윤 기자, 그 우리 뉴스를 통해서 소개된 그 무기 체계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방위사업청이 지난 3월 한국형 전투기인 KF-21A4 레이더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항공기 국내 비행 시험을 선보였고요. 지난 5월에는 육군 25사단의 현궁 시범식 교육 현장을 저희 팀에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현궁은 전력화된 중거리 보병용 유도 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2.5km 그리고 900mm의 우수한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또 7월에는 KF-21 시제 1호기가 경남 사천에서 지상 활주로 시험도 했는데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K방산의 우수성 때문인지 올해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K방산 얘기를 꺼냈던 게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바로 이제 폴란드 시장을 개척했다는 겁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렇게 세 종류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기로 한 건데요. 올해부터 이제 180대의 전차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폴란드로 납품을 하고 2026년부터는 K2 전차의 폴란드형인 K2PL 전차를 800대 이것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K2 전차는 화력과 장갑, 기동력 등에서 미군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견줄 만한 어떤 정상급 전차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K9 자주포는요 모두 648문이 이제 수출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올해 48문이 인도가 되고 2024년부터 600여 문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FA50 경공격기는 사실 이제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우리 전투기가 수출이 되는 건데 계약은 48대를 했는데 우선 2023년 중반까지 12대를 먼저 인도할 계획입니다. 네, 올 한 해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전략자산 등으로 대응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려는 그런 군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